안녕하세요. 주식 도서관입니다. 이번 주 첫 장이 시작됐는데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시장 종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피는 0.28%, 코스닥은 0.55% 하락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한 3,650억 매도, 외국인이 1328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460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한 739억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845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623억, 기관이 946억 이렇게 매도를 하고, 연기금이 한 89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오전장만 해도 좋았는데 오후장에 좀 시장 무너지면서, 그리고 동시호가 때 외인들이 좀 투매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사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었어요.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한 오후쯤부터 밀리기 시작했죠. 한 10시 넘어서부터 조금 밀리더니 이제 오후에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가 한 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 한 10시까지였나요? 한 장중에 한 1,700억까지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원래 보시면은 여기 거의 한 1,700억 가량 순매수를 했었죠. 이때 한 11시 넘어서면서 오전에 이제 한 1,700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이제 점차 밀리기 시작하더니 2시 넘어서는 아까 여기였죠. 급락이 나올 때 2시 넘어서는 이제 1,000억도 깼죠. 2시 넘어서 1,000억을 깨면서 이제 이런 투매가 나왔고, 이후에는 더 밀리면서 이제 오늘 한 2시 40분이었죠. 2시 40분은 이제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 동시호가상에서 크게 한번 던지면서 지금 원래는 591억이었던 게 이제 1,300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모습으로 끝났고, 또 장중에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이 야간 선물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보시면은 증시도 이제 오후장 11시 넘어서 이제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다시 또 한번 올라왔다가 이제 한번 무너지는, 그러면서 이제 오후 2시 넘어서 이제 좀 한번 크게 무너질 때 국내 증시도 한번 같이 무너졌고, 이후에 야간 선물 같은 경우 지금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상승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반영을 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락까지는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인버스 차트거든요. 지금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저 인버스 차트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인버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역배열이었잖아요. 기존에는 역배열이었던 거를 이 앞부분에 이런 모습으로 끌어내렸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배열로 돌아가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돌아 나가는 과정에다가 지금 오늘 이런 꼬리까지 달면서 이렇게 끝이 났다. 그래서 저는 좀 인버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버스가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한 번 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서, 네,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의 하방을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의 모습만 보면은 시장을 이제 좀 하락으로 베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여기서 좀 수상하다 해야 되나, 좀 이상한 점이 나타났는데,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은 일단 인버스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매도를 하고 개인만 순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 이제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긴 했으나 매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매수세가 막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개인이 또 이렇게 사고 있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보면은 레버리지는 이제 개인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시장을 판단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인버스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저점을 지금 최근 이제 이렇게 비슷한 부분에서 꼬리를 달았고, 그리고 또 장기 이평선 부근이라 여기서 이제 찍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수급을 보면은 개인은 인버스에 좀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일단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만 하락에 조금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는 편이고, 외인과 기관은 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어서 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랑 레버리지를 보고서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근데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좀 우리나라 증시를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를 매수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차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박스권 지금 하방은 한 2,900선 그리고 상방은 3,050선에서 이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비슷한 부분에서 밀렸는데, 저는 사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거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상승 랠리를 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밀리는 모습 보면서 이제 그냥 다시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런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런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번에 이제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단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21선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1선까지는 밀릴 것 같고, 그 21선 부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에서 만약에 이전에 이렇게 꼬리 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 같고, 슈팅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진짜 3050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21선에서 뭐 이런 꼬리 다는 모습이 안 보인다,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다시 2900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저는 추세는 좀 하방, 이제 월화수장 정도는 좀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1선 부분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좀 현금화를 많이 해두신 분은 21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전에 읽던 이 갭 구간 한 997선, 이 선까지는 전 충분히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선이 또 241선 부근이라 이 부분까지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의 모습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강 후약장이었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금요일날 다우나 S&P가 이제 상승 반등이 잘 나왔고 몸통으로 끝이 나서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좀 단기적으로 너무 크게 급등이 나왔고, 이제 이전 고점까지도 S&P 500은 얼마 안 남았고 다우도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다우 같은 경우는 한 61선까지는 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한번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번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예측의 부분이고, 어떻게 대응은 이제 시장의 모습을 보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14일에서 15일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이제 뭐 향후 증시 방향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차트의 모습보다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뭐 코로나나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제 14일에서 15일 열리는 FOMC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로는 원래는 이제 내년 6월에 끝내려고 했던 테이퍼링을 아마 3월로 당겨서 끝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6월에 끝내려고 했던 테이퍼링을 그냥 계속해서 6월에 끝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좀 상대적으로 덜 긴축적인 이야기, 이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덜 긴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시장의 예측보다 더 긴축적인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뭐 테이퍼링도 3월로 당겨서 끝내고 내년 금리 인상을 뭐 2회 정도에서 3회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좀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FOMC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방향을 좀 결정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뭐 확진자가 이전보다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고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저점 같은 경우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도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증시에는 조금 악영향을 끼칠 소식이 되겠죠.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뭐 감염력이 세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런 수치들로 확인이 되고 있으나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한 44에서 뭐 이렇게 밑에 바닥을 한 20 정도, 44에서 한 2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여기서 44를 좀 돌파하고 갑자기 늘어난다? 이러면 이것도 좀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남아공 신규 사망자가 한 44명을 돌파한다 라는 모습이 나오면은 조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정리를 하면서 하락에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공개 종목이었던 종목 두 개를 좀 보죠. 이글벳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글벳 모습을 보면 최근 이제 조류 독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젠가 거기도 천안에서도 지금 조류 독감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움직임은 아직 없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런 갭이 나왔을까?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왜 이런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지금 매물대를 확인하는 모습이 나올까?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조류독감도 단기적으로 아마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글벳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 보시면은 재무적인 측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지금 투자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백신이나 뭐 제약, 이게 동물 백신이나 제약 쪽은 원래 좀 BPS가 낮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BPS보다 이제 현재 주가가 좀 더 높은, 그래서 한 2점대에서 PBR이 한 2점에서 한 1.5에서 한 2배? 2배에서 뭐 3배 이 정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산업적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도 지금 부채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고, 뭐 유동 비율도 안정적이긴 해서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물대를 좀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을 목적으로 한 종목 중 하나였죠. 삼성카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이제 시장으로 인한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두시면 이 회사는 일단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거란 걸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배당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전년보다 조금 더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모아가셔도 좋다.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면 좋고, 제가 봤을 때 매수 단가는 한 33,700원? 33,700원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여기서 그 이하로 빠지면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도 차트 모습 보면은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전약 후광장이 될 확률이 좀 높아서 월화수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다가 한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좀 아래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뭐 매수를 할지 말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